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네,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11주차 강의 첫 번째 조금 앞부분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여튼 네, 오늘도 네, 핀 마이크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이어폰 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어폰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법치국가의 원리 볼까요? 자, 법치국가의 원리. 좀 전까지는 우리는 뭘 봤죠? 자,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법치국가의 원리. 자, 이 법치국가의 원리로 하면 자, 개념이 뭐냐면 자, 모든 국가 작용을 자, 여기서 모든 국가 작용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모든 국가 작용이 뭐죠? 헌법에 의해서 상설된 권력, 국가 권력, 즉 입법행정사법인 거죠, 그렇죠? 네, 입법행정사법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입법행정사법, 자, 이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자,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는 뭐죠?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그렇죠? 이 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실수를 하는 게 좀 생각하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자, 법치국가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민이 법을 당연히 준수를 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 법률 또는 법 준수 의무라고 얘기하지. 자,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국가의 원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국가가 그쵸 모든 국가 작용 즉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이 국가 이 권력이 자 법 규범에 따르게 한다. 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 또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즉 입법 행정 사법이 가진 그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려 할 때 임의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 법 규범에 따르게 한다. 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나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서 하게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이 자기가 자의로 자기가 가진 이 권한이죠. 이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행사하면 당연히 그거는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국가 권력이. 그렇다면 복제와 다를 바가 없겠죠. 예전에 절대군주가 자기가 있던 권력을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입법행정사법, 즉 이 모든 국가 작용, 이 모든 국가 권력이 니네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려 할 때는 니네가 임의로 하지 말고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칙, 원칙, 이 법규범에 따라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야지만 뭐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국가 권력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마구 행사해요. 네. 어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이나 절차나 이런 거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이죠.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 기본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될까요? 당연히 보장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모든 국가 권력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을 향해 행사하려 할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해라. 임의적으로 하지 마라. 임의적으로 하면 자의적인 게 되고 자의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권한을 남용하게 되겠죠. 권한을 남용하면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법치국가 원리입니다.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 건 그냥 법률 준수 의무고, 자, 이 법치국가는 국가 권력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을 향해 행사를 할 때, 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나 원칙에 따라서 해라. 자의적으로 하지 마라. 자, 원칙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즉 법규범에 따라 행사하게 함으로써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 보장하려는 원리가 바로 뭐다? 네, 법치국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그러면 뭐죠? 국민이 법률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 이 법치국가는 국가가
뭐죠?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를 하는 의무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법치국가죠. 흔히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실수를 하긴 하죠. 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니냐 이런죠. 국민이 법에 따라서 시위를 하거나 또는 법률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시위를 하고 물론 폭력은 안 되죠. 네. 자, 시위를 하는데도 뭐 저렇게 하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니냐? 이런 거죠. 법치국가다. 저건 용납할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뭐 이런 진짜 무식한 정치인의 네,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자, 그게 아니고 법치국가는 안 된 거죠. 국가가 뭐죠? 국가가 지키는 거죠. 뭘 지켜요? 법규범 지키는 거죠, 여러분. 뭐 할 때?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자, 국가 권력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걸 방지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죠? 법치국가 원리고, 자, 이 법치국가 원리는 기본, 뭐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가 바로 뭐다? 자,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치국가의 원리의 내용 볼까요? 내용은 법률의 우위. 그렇죠. 니네 국가가 가진 그런 권한보다는 당연히 법률의 우위다. 왜냐하면 니네가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할 때 어디에 따라야 된다? 법률에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자, 법률의 우위. 법률이 니네 권한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거죠. 니네 권한이 법률 위에 있지 않다. 법률이 더 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법률 유보, 즉 뭐죠? 법률에 의한 행정. 자, 법률 유보는 뭐냐면은 니네가 뭔가 하려 할 때 법률에 따라서 해라. 법률에 의한 행정인 거죠. 법률에서 시키는 것만 해라. 법률에서 이렇게 시키면 니네는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 법률에서 저렇게 니네 권한을 행사하라 그러면 니네는 그 법률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것뿐이다. 즉 법률에 의존해서 즉 법률이 시키는 대로 니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이런 거죠. 법률이 정한 대로 니네의 권한을 행사해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법률에 의한 행정,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법률 유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 유보는 뭐죠? 법률에서 시키는 대로 해. 네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이제 법률 유보인 거죠, 여러분. 뭐죠? 법치국가의 내용인 거죠. 자, 법치국가의 내용은 첫 번째로 법률이 니네 권한보다 위에 있다. 법률의 위. 그다음에 니네가 니네 자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니네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법률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법률 유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인 거죠. 그렇죠. 법률에 의한 재판. 니네 임의대로 재판하지 말고 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재판해라. 이 법치국가 원리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용에. 이해하시나요? 이 법치국가 원리에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 이 세 가지가 자, 이 법치국가 원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면 이게 법치국가의 원리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여러분. 자, 행정권의 행사에는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가 니네가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 니네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권 행사에는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 뭐죠? 형식적 법률. 법전이 있는 거죠. 법률전이 있는 거죠. 법전. 그 법전, 즉 문자로 된 그 법전이라고 써져 있는 그 절차대로, 그 법에 써져 있는 그 절차대로, 즉 국회가 제정한 이 형식적 법률의 근거대로 이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뭐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즉 행정권 행사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쭉 보시면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국민특권의 원리를 했고, 자, 세 번째로는 자, 법치국가의 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 하면 뭐냐면 우리 헌법의 뭐죠? 기저에 흐르고 있는 원리인 거죠. 그런 헌법의 원리로서 지금 헌법 규정에 1조부터 130개 조항이 있는 130조까지 있는데 그 조항들은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이 법치국가 원리, 이 원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 원리로서 그 규정들이 명시가 되고 규정이 된 거 조항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헌법의 지도 원리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 나오죠, 여러분.
자, 이 명확성의 원칙은 뭐냐면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명확성의 원칙, 즉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자,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법규범은 자,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즉 무슨 말이죠? 자, 법치국가 원리 중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명확성의 원칙은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즉 법치국가의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뭐죠?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라는 이 목적에 의해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네,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법규범,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뭐냐면 자, 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치국가의 원리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니까. 그렇죠? 제한할 때는 니네 임의대로 제한하지 말고 뭐예요? 법률, 법률에 따라서 제한하는데 이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명확성의 원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명확성의 원칙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얘기하면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 이 명확성의 원칙이 왜 법치국가 원리로 들어가냐면 이 명확성의 원칙은 뭐냐면 자,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 뭐 탐정권적 기본권, 뭐 평등권, 다 해서 청구권적 기본권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라는 이 명목으로 자, 제한할 수 있는데 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니네가 임의로 제한하지 말고 법률에 의해서 해라 이런 거죠. 즉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바로 뭐가 돼요? 법치국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법률에 의한 행정, 그렇죠? 법률에 의한 재판 여기 있는 거죠. 다 법률에 의해서 해라. 기본권을 제한할 때 당연히 법률에 따라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법률이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법률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면 그게 니네 자의적으로 하고 니네 임의적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명확성의 원칙이고 이게 바로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거죠.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누가 그 법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누가 그 법을 당연히 안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네. 그럼 나는 그럼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당연히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그러면 뭐 국가 권력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랑 거의 똑같죠. 그러면 예측 불가능하죠. 국가 권력이 기분 나쁘면 더 세게 하고 국가 권력이 기분이 좀 좋으면 또 약하게 하고 이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불확실하면. 그렇죠. 즉 뭐예요?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규범이 명확해야 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이 법 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즉 A라는 행동을 하면 자 B라는 처벌이 따른다. 이런 거죠. 그렇죠. A라는 어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B라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 거지. 제한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거죠. 그 개념이 다의적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로 뚝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당연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면 그 법을 해석하는 뭐죠? 이 법관이 보통적 해석을 통해서 그 법규의 의미를 명확하게 뭐죠? 알 수 있으면 그거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죠. 무조건 약간 애매한데 해서 다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법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튼 이 명확성의 원칙, 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있네요. 네. 자, 이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 국민이 어떤 부담적 성격을 가져요. 국민이 자기가 가지는 어떤 뭐죠? 노무, 자기가 몸으로 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돈을 내는 거죠. 이 돈을 내는 게 뭐죠? 이 부담적 성격인 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돈을 내도 부담이 되고 본인이 가서 본인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해도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이 수익적 성격은 뭐죠? 국가로부터 뭔가 받는 거죠. 뭐 돈을 받는다는가 또는 국가로부터 어떤 뭐죠? 현금을 받는다던가 또는 뭐 물건을 받는다던가 그렇죠. 네, 이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서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어진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여러분 몸을 가지고 가서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이 법률의 경우에는 이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디에 비해서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에 비해서. 자, 수익적 성격의 법률은 뭐죠? 국가에서 뭔가를 얻는 거죠. 현금을 얻는다던가 또는 뭐 물건을 얻는다던가. 그래서 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이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자,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이 법률은 당연히 이 명확성의 원칙이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되어지고, 일례로 대형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 그렇죠. 개인의 어떤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이 형사 관련 이 법률에서는 당연히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보다 이 대형 법정주의는 뭐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죠. 네. 그 행위가 법률에 이미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형 법정주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이 대형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이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당연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 훨씬 더 법률의 명확성 정도가 강화돼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인 필연적 비결이겠죠, 여러분. 논리적 필연적인 비결.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마지막으로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법치국가의 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 11주차 강의안을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아마 11주차 강의안은 아마 못하고 이 소급 입법 금지 원칙까지 하면 네, 이번 주차 강의를 아마 네, 네, 마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 자, 이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은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소급입법 금지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니까 그렇죠. 소급입법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가 법률을 제정을 해요. 자, 오늘 어떤 법률을 국가가 오늘 A라는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오늘부터 언제로 효력이 가요, 여러분? 미래로 가는 거죠. 오늘 제정했으면 당연히 그 법률의 효력은 내일, 모레, 글피,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 달 뒤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장래로 가죠. 장래.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장래. 과거로 가지 않잖아요. 그쵸? 장래로 가죠. 오늘 법을 제정했는데 당연히 과거로 가지 않죠. 자, 오늘 법을 제정했으면 당연히 A라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그 A라는 법률의 효력은 자, 오늘로부터 장래로 가는 거죠. 미래로. 그렇죠. 장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장래효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의 장래효. 뭐죠? 법률이 오늘 제정했으면은 미래로 법률의 효력은 미친다는 거죠. 그게 법률의 장래효고 자, 법률의 소급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률의 소급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률의 소급표라고 얘기하는 건 법률, 즉 A라는 법률을 오늘 제정을 했는데 그 A라는 법률을 오늘 제정했으면 그 효력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장래효로 가야 되는데 이 소급표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오늘 A라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이 법률의 효력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에 오늘까지가 아니고 이 법률이 폐지될 이 미래까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A라는 법률을 오늘 제정했으면 그 법률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장래로 가서 우리는 이걸 법률의 장래효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률의 소급표는 뭐냐면 오늘 법률을 제정했는데 뭐죠? 법률이 장래로만 가지 않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은 폐지될 때까지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가는 거죠. 폐지될 때까지.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오늘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자, 무조건 제가 이 수업은 오후 1시에 올리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듣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F 처리하겠다. 근데 오늘부터 아니고 1주차 때부터 제가 F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러고 뭐죠? 이게 소급표라는 거죠. 즉 1주차 때부터 제 강의가 끝나는 그 15주차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급표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내가 오늘 얘기했으면 당연히 제가 오늘을 얘기했으면 오늘부터 미래, 즉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 15 이렇게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저는 1주차 때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주차 때부터 강의가 끝나는 15주차까지 자, 1시에 듣지 않는 모든 학생들은 다 처리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소급표라는 거죠. 즉, 법치국가의 원리죠.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법치국가의 원리의 내용 중에 이 소급입법을 금지하라는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급입법은 입법 원칙에서 원래 금지가 돼요. 입법 원칙이 어긋나죠. 이 소급입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과거에는 어떠한 행동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정했으면 자, 이 A라는 행위를 범죄로 정했으면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하겠다. 10년 전부터 이걸 소급하겠다. 그러면 10년 전, 즉 어제까지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뭐죠? 10년 전부터 소급하겠다는 것은 10년 전 했던 행동 다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 교통 신호 위반하면 뭐 벌금 내면 되는 거죠. 과태료 내면 되는 건데 자, 이때부터는 징역 1년이다 하면 이걸 10년 전부터 소급하겠다 그러면 과태료 냈던 그 교통신호 위반해서 과태료 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싸그리 잡아다가 뭐죠? 교도소에 1년씩 살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입법의 원칙에 있어서 이 소급 입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소급 입법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엄청난 사회적으로 공익이 생기는 경우라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은 금지되는 게 원칙인 거죠. 이게 바로 법치국가 원리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다 형벌에 관하여, 그쵸? 동조 제2항은 재산권과 탐정권에 관하여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에 보시면 제13조에 형벌에 관하여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2항에서는 재산권, 그렇죠? 재산권과 탐정권에 대하여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을 제정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싸그리 적용을 하는 거죠. 몽땅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헌법 제13조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소급입법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더라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구출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서 1항에서는 형벌에 관해서,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재산권과 참정권에 관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헌법의 13조에서 소급입법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뭐죠?
당연히 이 법치국가 원리, 즉 헌법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거죠. 즉 뭐죠? 이것도 헌법 제13조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없어도 당연히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이 되는 거, 도출이 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요?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해하시나요? 자, 절대적인 소급입법 금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으로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당연히 소급입법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된 이 법률이라든지 또는 이명박 씨 예전에 BBK 특검법.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소급입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 그렇죠. 자, 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은 뭐죠? 시혜적. 국민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 국부를 주는 거죠. 뭐 현금을 준다든지 어떤 뭐 물건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시혜적 입법, 은혜를 베푸는 거죠. 네. 이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오늘 제정을 했어도 과거에 어느 5년 전에 뭐 5년 전부터 또는 뭐 7년 전부터 이거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는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까지 소급입법 금지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소급법 금지 원칙은 당연히 법치국가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내용 중에 하나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음,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26분이네요. 네. 시간 잘 가네요, 여러분. 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11주차는 제가 올려는 드릴 텐데, 그 11주차를, 네, 12주차, 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은 좀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쌀쌀했는데 또 오후부터는 햇빛도 찌고 바람도 시원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인데 너무 이제 뭐 책상 앞에 앉아서 네. 책상 물리만 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이제 바람도 쐬시고 그러면서 약간의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시면 네, 훨씬 더 좋은 어떤 뭐죠? 정신 건강을 가지고 네,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태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